50년 뒤 폭우 주세요. 이거 저예요. 미래 폭우를 미리 맞아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말이 안 나. 이만큼 온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럼 홍수 나면 어떡해? 미리 막을 수 없나? 나 80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게 궁금해져서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여기였어요. 제 키가 155인데요. 여기 비가 많이 오면 제 키의 3배까지 물이 찬대요. 여긴 거대한 빗물 터널이에요. 진짜 깊어요. 재작년에 홍수가 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빗물 터널을 6개나 짓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비를 터널에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내보내겠다. 그래서 홍수를 막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미 부천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봤어요. 지하 4층까지 내려갔더니 엄청 높아. 16m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어디서 물 떨어지는 거지? 이게 뭐야? 물고기 내장 같아. 여기는 지하 빗물 터널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여기를 개방을 해서 원래 있던 하수관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를 여기에서 받아주는 거죠. 여기도 이 웅장함이 다 영상에 담길까? 안 담길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엄마야. 제가 한 10m 정도 온 것 같은데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걸어야 터널 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전체 길이가 1km래요. 1km. 그만 가려고요. 그만 가자. 이분은 터널을 관리하는 책임자세요. 터널을 통해서 이쪽으로 지금 물이 오는 방향이 되겠고, 이제 물이 이쪽에서 들어오면서 쪽 이제 수위가 올라가고, 얘가 처리할 수 있는 게 91mm입니다. 빗물 터널을 준공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우리 이쪽 3개동에 큰 침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걱정됐는데 이 터널에서 만난 분도 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사례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뭐 200mm는 과하지만 100mm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140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22년도에 서울에서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최대 강우량이 141.5mm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앞으로 어디에 어떤 비가 얼마나 자주 올 건지를 예측한 표인데요. 50년 동안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서울만 뽑아볼게요. 2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는 시간당 49.1mm예요. 50년 동안 한 25번 정도 왔나 봐요.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폭우는 99mm. 더 가서 이 정도 비는 500년에 한 번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한 건데 이게 시간당 115.4mm밖에 안 돼요. 22년도 동작구에 내린 비가 140mm니까 뭐 거의 10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비? 전문가들 머릿속에 아예 없던 비가 그냥 내린 거죠. 저도 학생을 가르치지만은 너네가 아마 평생 죽으면 죽을 때까지 한 120mm 정도 그 정도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시간당 강우량을 따지면. 근데 실제 140mm가 왔다는 거 보면 이건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쇼킹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든 이 터널이 시간당 91mm까지만 감당하도록 만든 것도 말은 되죠. 그런데 앞으로 140mm가 오면 뭐 차이가 49mm 정도니까 발목까지는 차겠네요. 근데 이게 모든 동네가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이 강남처럼 낮은 지대 뭐 이런 곳은 뭐 얼마나 잠길까? 서울시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게 이 업체라고 해서 만나러 왔어요. 저는 도림천 대심도 빗물 터널의 기본 계획을 담당했습니다. 터널 직경이 저는 지금 10m입니다. 부천에 있던 터널보다 2배 커요. 지하 70m로 내려가서 땅 파고 내려가서 70m에서 이제 계속 땅 파고 나가서 다시 땅 올라와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는데 28년부터 운영하는 게 목표인데 시간당 강수량 100mm까지 감당 가능하대요. 그럼 140mm랑 4cm밖에 차이 안 나니까 좀 낫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럼 여기 터널을 짓게 되면 똑같이 140mm가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좀 나아지는지 시뮬레이션 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나요?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하게 되면은 요 구간에 이제 침수심은 발생은 되지만 1m보다는 훨씬 더 낮게 발생이 되는 걸로. 원래 1m까지 침수가 됐던 곳이 20cm까지는 저 내려간다. 네, 이 20cm는 도로 연석이랑 비슷해요. 이 도로만 잠기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안 일어나서 무피해 침수라고도 한대요. 근데 여전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50cm까지 잠긴대요.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50cm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무릎 정도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좀 걷기 이동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문도 안 열려서 정부도 대피하라고 하는 깊이예요. 터널을 지어도 어느 지역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근데 이 140mm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만 우연히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내린 비일 수도 있잖아요. 제발 그러길 바라면서 미래를 예측해줄 전문가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분은 극한호우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내가 죽기 전. 몇 년 남았나요? 50년, 60년? 그럼 한 뭐 200mm? 200mm. 이게 뭐 얼마나 셈인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공비를 맞아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시간당 20mm로 갈까요? 좋은 비예요, 좋은 비. 저 이런 비 좋아해요. 여기까지만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리 엄청. 50년 뒤엔 이런 비가 온다는 거죠? 와, 이거 미쳤어!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와요. 저 죽을 뻔했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요. 뒤에 진짜 이 정도 오르면 맞아요? 아, 그게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그리고 미래의 강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몇 미리로 할까? 지금 겪은 거 140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50% 증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50%예요. 근거는 수증기량이었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비도 많이 내리거든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지금처럼 늘리면 50년 뒤엔 지구 온도가 2에서 3도 높아져요. 그러면 대기가 머금는 최대 수증기량은 14%에서 21% 정도 늘죠. 이런 상태에서 여름철 상승 기류까지 일어나면 수증기량이 2~3배 늘어나요. 결국 수증기량이 지금보다 28에서 63%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최대 강수량이 140mm니까 여기서 이만큼 늘어난 50년 뒤 최대 강우량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도 설마 200mm까지 오겠냐고 했더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21세기 마지막 후반 5년에 극한 강수 변화를 비교한 건데, 그리고 스케일이 이제 240mm까지 가는 거죠. 이건 가상지구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이 가상지구는 원래 최대 강수량이 시간당 130mm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인류가 탄소 배출을 지금처럼 늘렸을 때 90년 뒤에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230mm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최대 강수량이 시간당 140mm인 우리나라가 50년 뒤엔 200mm까지 올 거란 예측도 무리는 아니겠죠. 시간당 200mm라니. 아니, 시간당 140mm가 왔을 때도 서울이 이렇게 됐잖아요. 재작년에 시간당 140mm 왔을 때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이런 강우 예측하는 전문가로서. 이제 극한 강수가 뭐 100mm 넘어가는 게 막 흔해지기도 하고 기록을 계속 깨고, 기후학자들은 되게 비슷한 걸 느낄 텐데 우리가 미래를 많이 예측하잖아요. 근데 저게 벌써 오다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후 모형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 뭔가 빠뜨려 가지고 좀 작게 예측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요즘에는 더 많이 들거든요. 과소 예측을 한 게 200mm라니 좀 무서운데요. 근데 제가 80대가 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 파악, 대안 모색 그런 거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이분한테 200mm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빗물 터널 한 기준의 2배 되는 강우량인데 모의 결과를 보시면은 거의 전 구간에서 침수 피해가 0.5에서 1m 정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구간이면 천 주변에 약간 지대 낮은 곳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맞습니다. 서울시가 터널을 만들어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80대가 되고 나서 저도 반지하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터널 더 지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200mm의 강우의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으로 돈을 넣던가 차라리 그 돈은 여기를 개선하느니 다른 데다 도시를 만들던가 200mm를 감당할 수 있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는데 아니 다른 전문가들은 아예 기후위기 시대는 홍수를 아예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초과하는 홍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계속 용량만 키워나간다고 해서 빈틈이 완전히 메꿔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모든 홍수는 막을 수 없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는 필요한 거로 보여져집니다. 저 지금 그동안 탄소 배출한 거 반성 중이에요. 제가 할머니가 돼서도 막 1m까지 잠기고 그러는 거 좀 아니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엄청 더 찾아봤어요. 드론도 날려보고 삽질도 해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는데 그럴듯한 대안이 분명 있더라고요. 우리가 50살을 더 먹었을 때 홍수를 막을 방법이 궁금하다면 시즈를 구독하고 다음 화를 기다려주세요.